여러분, 지금 드시고 있는 그 영양제 하나가 몸을 살리는 약이 아니라 조용히 수명을 깎아먹는 독이라면 어떡하시겠어요? 저는 18년 동안 신경계 노화와 노후 건강 변화를 연구해온 박준혁입니다. 현장에서 가장 안타까웠던 공통점이 하나 있었어요. 몸을 더 챙기려고 애쓰던 분들일수록 오히려 더 위험한 선택을 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무심코 먹은 건강보조식품 하나가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건강을 지키려고 시작한 일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결과는 정반대가 되는 거죠. 요즘은 건강 정보가 넘쳐나잖아요. 텔레비전만 켜도 이거 먹으면 좋다, 저거 먹으면 좋다는 이야기가 쏟아지고 지인들 사이에서도 이런 영양제, 저런 영양제 소문이 돕니다. 그런데 정작 내 몸에 맞는 건지, 내가 지금 먹고 있는 다른 것들과 함께 먹어도 되는 건지는 확인하지 않으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오늘 이야기는 겁주려는 말이 아닙니다. 미리 알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이가 들면 몸의 흡수력도 달라지고 배출 능력도 젊었을 때와는 다릅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몸에 쌓이는 속도가 달라지고 부작용이 나타나는 방식도 달라지죠. 그래서 더욱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요즘 영양제 챙겨 드시고 계신 분들, 이 내용 남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도 혹시 불안한 마음 드신 적 있으신가요? 아침마다 알약 몇 개를 챙겨 먹으면서도 이게 정말 맞는 건가 하는 의구심이 드셨던 적 없으신가요?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의 약장을 다시 한번 열어보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것과 불필요한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눈이 생기실 거예요. 며칠 전 지인의 어머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침마다 식탁 위에 알약을 가지런히 올려놓고 하루를 시작하셨다고 해요. 자식들이 챙겨준 거라 안 먹을 수 없었다고 하시더군요. 큰아들이 뼈 건강에 좋다며 칼슘을 사다 드렸고, 둘째 딸은 혈액순환에 좋다며 오메가를 챙겨드렸어요. 막내는 또 피로회복에 좋다는 종합 비타민을 선물했죠. 효도하는 마음으로 챙겨준 건데 어떻게 안 먹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유 없이 속이 울렁거리고 다리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렇겠지 하고 넘기셨죠. 아침에 일어나기가 점점 힘들어지고 식욕도 떨어졌어요. 그래도 자식들 정성을 생각하면 영양제는 꼬박꼬박 챙겨 드셨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작은 이상 신호들이 겹치면서 몸이 크게 흔들렸고, 그 원인은 의외로 매일 먹던 영양제 조합이었습니다. 용량도 문제였고 동시에 여러 개를 먹은 것도 문제였죠. 한두 가지는 괜찮았을 텐데 여러 가지가 겹치면서 몸이 감당하지 못한 겁니다. 특히 지용성 비타민들은 몸에 쌓이는 성질이 있어서 과하게 섭취하면 배출되지 않고 계속 축적되거든요. 제가 늘 느끼는 건 이겁니다. 대부분은 무지 때문이지 관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너무 열심히 챙기려다 보니 생기는 문제들이 많아요. 건강을 지키려는 마음은 누구보다 강한데 방법을 잘못 선택하신 거죠.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영양제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이렇게 작은 선택 하나로도 몸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일상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영양제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60대 이후 반드시 조심해야 할 위험한 영양제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비타민 D는 많이 먹을수록 좋은 영양소가 아닙니다. 특히 지방에 쌓이는 성질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축적 위험이 커져요. 젊었을 때는 몸이 알아서 조절해주지만 나이가 들면 그 능력이 떨어지거든요. 국내 노년 영양 연구 자료에서는 고용량을 장기간 섭취했을 때 혈관 석회화 위험이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혈관벽에 칼슘이 쌓이면서 혈관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고
심장에도 부담이 갑니다. 제가 만난 68세 김영우님은 뼈 건강을 위해 고함량 제품을 꾸준히 드시다가 혈액 수치 이상을 경험하셨어요. 정기검진에서 칼슘 수치가 정상 범위를 훨씬 넘어선 거죠. 본인은 뼈를 튼튼하게 하려고 열심히 먹었는데 오히려 혈관 건강을 해치고 있었던 겁니다. 하루에 800 IU 전후로 조절하시고 정기적으로 검사 결과를 확인한 뒤에 용량을 결정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특히 칼슘과 함께 무작정 복용하는 습관은 피하셔야 해요. 두 가지가 함께 과하게 들어가면 혈관에 침착되는 속도가 더 빨라지거든요.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드시고 계신가요? 한번 용량을 확인해 보세요. 오메가3도 조심해야 합니다. 혈액을 묽게 만드는 작용이 있어서 적당량은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지만 과하면 출혈 위험이 커져요. 해외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고용량을 섭취한 경우 뇌출혈 위험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미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제가 상담했던 72세 이정수님은 팔다리에 멍이 자주 생기는 증상을 겪으셨습니다. 별로 부딪힌 것도 없는데 멍이 자꾸 생기고 한번 생기면 오래가더라고 하시더군요. 알고 보니 매일 고용량 오메가를 드시고 계셨어요. 하루 1000mg 이하로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미 혈액 관련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특히 조심하셔야 하고요. 혈압약이나 당뇨약 중에도 혈액에 영향을 주는 성분이 있거든요. 몸에 멍이 쉽게 생기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런 증상이 있다면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홍국 성분 제품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천연이라는 이름과 달리 굉장히 강한 작용을 합니다.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만큼 부작용도 만만치 않아요. 아시아 노년층 자료에서 근육 손상 사례가 여러 건 보고되었습니다. 근육에 통증이 생기고 심하면 근육이 녹아내리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상담했던 70세 박성진님은 다리 근육 통증을 심하게 겪으셨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기가 힘들 정도였대요. 처음에는 운동 부족이나 노화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는데 알고 보니 홍국 제품이 원인이었죠. 콜레스테롤 관리는 영양제보다 식습관부터 점검하시는 게 우선입니다. 기름진 음식을 줄이고 채소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다른 약과 함께 섭취하시면 간의 부담이 더 커질 수 있으니까 절대 함께 드시면 안 됩니다. 천연이면 안전하다고 믿고 계신가요? 천연이라고 해서 다 안전한 건 아니에요. 비타민 E도 고용량으로 드시면 위험합니다. 항산화 작용이 있다고 해서 많이 먹으면 좋을 것 같지만 과하면 오히려 몸의 균형이 깨집니다. 대규모 연구 분석에서 고용량 비타민 E를 장기 복용한 경우 사망률이 오히려 증가한다는 연관성이 보고됐어요. 항산화도 적당해야지 너무 과하면 몸의 정상적인 대사 과정까지 방해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만났던 69세 최문희님은 어지럼 증상을 겪으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특히 심했고 가끔 구역질도 났다고 하시더군요. 비타민 E를 하루 400 IU 이하로 제한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장기 복용은 되도록 피하시고 꼭 필요하다면 기간을 정해서 드시는 게 좋아요. 얼마나 오래 드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년씩 계속 드시고 계신 건 아닌가요? 비오틴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머리카락이나 손톱 건강에 좋다고 해서 고농도 제품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게 검사 수치를 왜곡할 수 있어요. 특히 갑상선 기능 검사나 심장 관련 검사 수치에 영향을 줍니다. 미국 식품 관련 기관에서 검사 간섭 문제로 경고를 발표한 적도 있어요. 제가 상담했던 65세 오세훈님은 검사 결과 때문에 한동안 혼란스러워 하셨습니다. 정기검진에서 갑상선 수치가 이상하게 나왔는데 증상은 전혀 없으셨거든요. 재검사를 여러 번 했는데도 비슷하게 나오니까 본인도 걱정이 되고 가족들도 불안해하셨죠. 나중에 알고 보니 비오틴 때문이었어요. 검사 전에는 최소 일주일 정도 비오틴 복용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검사 받으실 때 현재 드시고 있는 영양제 목록을 꼭 말씀하세요. 혹시 검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드시는 영양제들을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안전하게 영양제를 먹는 노후 실천법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건 검사 없이 시작하지 않는 겁니다. 남들이 좋다고 하는 말만 믿고 무작정 사서 드시면 안 돼요. 내 몸 상태를 모르는데 어떻게 필요한 걸 알 수 있겠어요.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도 있고 오히려 과한 사람도 있습니다. 철분이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미 충분한 사람도 있고요. 그러니까 내 수치를 먼저 확인하셔야 해요. 혈액 검사를 통해서 어떤 영양소가 부족한지, 어떤 수치가 높은지를 정확히 파악하신 다음에 그에 맞춰서 필요한 것만 보충하시는 게 맞습니다. 최근에 검사 받아보셨나요? 만약 1년 이상 검사를 안 하셨다면 이번 기회에 꼭 받아보세요. 영양제를 시작하실 때는 한 번에 하나씩만 시작하셔야 합니다. 여러 개를 동시에 시작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뭐 때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비타민 D, 오메가, 유산균을 동시에 시작했는데 속이 불편해졌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 셋 중에 뭐가 문제인지 알 수 있나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 시작하고 최소 2주 정도 지켜보세요. 몸에 이상이 없으면 다음 걸 추가하고 또 2주 지켜보고요. 이렇게 간격을 두고 하나씩 추가해 나가시는 게 안전합니다. 한꺼번에 여러 개 드시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하나씩 빼보면서 관찰해 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용량도 중요합니다. 제품에 적힌 권장량은 대부분 성인 기준, 그것도 젊은 성인 기준이에요. 60대 이후에는 몸의 흡수력도 다르고 대사 속도도 다릅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몸에 더 오래 남아있고 부작용이 생길 위험도 커지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실 때는 권장량의 절반 정도로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하루 1000mg이 권장량이면 500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몸이 적응하는 걸 지켜보시고 괜찮으면 천천히 늘리시고요. 그리고 본인의 몸 반응을 꼭 기록하세요. 메모장이나 달력에 간단하게라도 적어두시면 나중에 패턴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떤 날 소화가 안 됐는지, 어떤 날 피곤했는지, 이런 것들을 적어두시면 영양제와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거든요.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느끼고 계신가요? 작은 변화도 놓치지 마세요. 영양제를 드시기 시작하셨으면 정기적으로 점검하셔야 합니다. 처음에 괜찮았다고 해서 계속 괜찮은 건 아니에요. 나이가 들수록 몸 상태는 계속 변하거든요. 간 기능도 달라지고 신장 기능도 달라집니다. 그러면 같은 양을 먹어도 몸에서 처리하는 방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증상이 없어도 방심하지 마시고 3개월에 한 번씩은 혈액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영양제를 드시면서 수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추적하는 거죠. 수치가 너무 올라가면 용량을 줄이시고 여전히 부족하면 조금 늘리시고요. 이렇게 몸 상태에 맞춰서 계속 조절해 나가셔야 해요. 마지막으로 점검하신 게 언제였나요? 한참 전이라면 이번 달 안에 예약 한번 잡아보세요. 약국에서 파는 것과 인터넷에서 파는 것, 해외 직구로 사는 것들 성분이 다 다릅니다. 같은 비타민 D라고 해도 어떤 건 식물성이고 어떤 건 동물성이에요. 어떤 건 흡수율을 높이는 부영제가 들어있고 어떤 건 없고요. 그러니까 제품을 바꾸실 때도 조심하셔야 해요. 브랜드만 바꿨을 뿐인데 몸 반응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한 가지 제품으로 안정적으로 드시다가 꼭 바꿔야 할 상황이면 역시 처음처럼 적은 용량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그리고 여러 가지를 함께 드실 때는 궁합도 따져보셔야 합니다. 칼슘과 철분은 함께 먹으면 흡수가 방해되고 비타민 D와 칼슘은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되고요. 이런 것들을 모르고 아무 때나 드시면 효과도 제대로 못 보고 오히려 문제만 생길 수 있어요. 식사 시간도 중요합니다. 지용성 비타민은 기름기 있는 식사와 함께 먹어야 흡수가 잘 되고 수용성 비타민은 물만 있어도 괜찮아요. 철분은 공복에 먹는 게 좋지만 속이 쓰릴 수 있으니까 약한 분들은 식후에 드시는 게 낫고요. 칼슘은 아침보다 저녁에 먹는 게 뼈 건강에 더 좋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특성을 알고 드셔야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어요. 약국에서 사실 때 약사한테 언제 먹는 게 좋은지 꼭 여쭤보세요. 그리고 한 번에 너무 많은 종류를 드시지 마세요. 아무리 좋아도 5가지를 넘어가면 관리하기도 힘들고 몸의 부담도 커집니다. 정말 필요한 것만 골라서 드시는 게 현명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많이 먹는 것이 관리가 아니라 내 몸에 맞게 조절하는 것이 진짜 관리라는 점이에요. 좋다는 걸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과하면 독이 됩니다. 잘못된 상식으로 영양제를 쌓아두고 매일 여러 알씩 드시면 혈관이 굳어지고 근육이 약해지고 몸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어요. 간과 신장에도 부담이 가고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몸이 영양제를 처리하는 능력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젊었을 때와 똑같이 먹으면 안 됩니다. 반대로 내 상태를 정확히 알고 필요한 만큼만 조절해서 드시면 몸은 훨씬 가볍고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한결 편해지고 하루를 보내는 게 덜 힘들어져요. 소화도 잘 되고 잠도 잘 오고요. 이게 제대로 관리했을 때 느끼는 차이입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한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약장을 열어서 지금 먹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겁니다. 진짜 필요한 건지, 언제부터 먹었는지, 얼마나 먹고 있는지, 다른 것들과 함께 먹어도 되는 건지 하나하나 따져보세요. 그리고 불필요한 건 과감하게 정리하세요. 아깝다고 계속 드시면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어요. 그냥 버리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새로 시작하실 때는 꼭 검사부터 받으시고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하나씩 천천히 시작하세요. 급하게 여러 개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요. 건강은 영양제로만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기본이 되는 건 식사예요. 제대로 된 밥 세 끼를 챙겨 드시는 게 어떤 영양제보다 중요합니다. 골고루 드시고 싱겁게 드시고 제철 음식을 드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거기에 규칙적인 운동과 충분한 수면이 더해지면 금상첨화고요. 영양제는 말 그대로 보조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역할이지 주식이 될 수 없어요. 이 순서를 바꾸시면 안 됩니다. 식사와 생활 습관이 먼저고 영양제는 그 다음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노후 건강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식사 습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음식을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피해야 할 조합은 무엇인지, 나이 들수록 더 챙겨야 할 영양소는 뭔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식사만 잘하셔도 영양제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거든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영양제부터 다시 보실 건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